안녕하세요. 길성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크게 보면 신청서 제출, 개시결정, 인가결정, 변제계획안 수행, 그리고 면책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개시결정입니다. 개시결정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원의 보존명령도 몇 차례 이루어지지만 일단 개시결정이 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큰 문제 없이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안만 잘 수행하면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만 나면 거의 8, 90%는 끝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시결정이 났다고 진짜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 후에도 신청인이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신청인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3가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자 목록상에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에 채권자 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채권자와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데 간혹 실수로 채권자와 채권을 빠뜨리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빠뜨린 채권자의 채권은 면책 결정을 받아도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책 결정 후에도 빠뜨린 채권자의 채권은 전부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락된 채권자와 채권이 있다면 반드시 인가 결정 전까지는 추가를 해서 면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누락된 채권자와 채권 추가는 인가 결정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개시 결정 후에도 반드시 누락된 채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인은 변제금을 미리 적립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최초로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하는 날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뒤입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법원의 계좌번호가 개시결정문에 적혀 나오기 때문에 개시결정 전에는 신청인이 변제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시결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뒤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늦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의 납부계좌가 나왔을 때는 최초의 변제금 납부일로부터 이미 3, 4개월이 지난 시점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신청인이 미리 변제금을 적립해두지 않는다면 자칫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몇 달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인가결정이 늦어지고 끝까지 변제금을 내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일 후 3개월부터는 개시결정이 안 났더라도 계획된 변제금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밀린 변제금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준비가 어려운 이유를 법원에 소명하고 변제계획안 수정 신청을 통해 변제금 납부일을 조정해 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개시결정 후에 잡히는 채권자 집회기일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개시결정문에 채권자 집회기일에 대한 날짜를 안내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반드시 신청인이 출석해야 하는 날이므로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명칭은 채권자 집회기일이지만 실제로 채권자들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 부담 없이 꼭 출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출석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면 미리 연기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석했다고 바로 기각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기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정해진 날짜에 꼭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